안녕하세요. 지영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의 고분 문화와 대외 교류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시험 범위 마지막 주제인데 조금 내용이 많아요. 2시간 분량을 1시간에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열식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문화단원인 만큼 사진을 보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쭉 훑어볼 건데요. 이 삼국의 문화단원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제가. 첫 번째는 고분 문화. 고분이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는 이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무덤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종교랑 관련된 거,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주변 나라와의 교류한 흔적들,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무덤 양식 5가지를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돌무지 무덤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접했었어요.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 그래서 이제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아래쪽에 시신을 매장을 하고 그냥 돌을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을 수도 있어요. 이 무지라는 것은 무더기로 쌓았다. 돌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접했던 돌무지 무덤은 바로 이때 등장을 했었어요. 왼쪽이 고구려 장군총, 오른쪽이 백제 석촌동 고분인데 우리 고구려랑 백제 초기에 비슷한 무덤 양식이 나타난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죠? 바로 우리 온조왕 이야기,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백제를 세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덤 양식은 굴식돌방 무덤이에요. 이거는 삼국시대 모든 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특히 고구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무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굴식, 굴이 있어요. 들어가는 굴이 있고 앞에 거실 같은 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굴을 통과해서 안방 같은 널방이 있어요. 그래서 돌방이 있는 무덤이죠. 마치 집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분 양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선생님이 영화 도굴이라는 영화에서 이거 수업 자료다 하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이 영화 도굴에서는 도굴 전문가를 데리고 고구려의 고분을 도굴하러 가요. 그런데 실제로 고구려 고분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지금 이 도굴꾼들은 벽화를 도굴하러 가거든요. 실제로는 벽화를 떼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굴 전문가가 고구려 무덤은 이것만 찾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 다시 앞에 구조로 가보면 어떻게 하면 도굴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영화에서는 이제 당연히 도굴은 밤에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을 두드려 봐요. 그래서 소리가 다른 곳이 바로 문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고분은 입구만 찾으면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도굴꾼들의 눈에 많이 띄었겠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물건들은 다 없어요.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벽화는 도굴을 못하기 때문에 벽화는 많이 남아있죠. 거기다 이게 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천장이나 벽이나 그림을 그릴 공간이 많기 때문에 벽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여기가 천장. 무덤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무슨 궁전처럼 당시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째는 벽돌 무덤입니다. 자, 실은 이제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무덤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인데 벽돌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 벽돌 무덤 양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벽돌 무덤은 바로 이거 뭘까요? 무령왕릉이요. 우리 무령왕은 생각을 안 했어도 무령왕릉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거든요.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구조상 얘도 입구를 찾으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무령왕릉은 그냥 언덕처럼 보였기 때문에 도굴꾼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굉장히 최근에 이거 발견이 돼가지고 봤더니 이 안에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껴묵거리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국보로 지정이 됐었는데 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백제스러운 장식들도 보이지만 중국의 화폐, 중국의 도자기가 보여요. 그리고 벽돌 무덤 양식 자체도 중국 양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무령왕의 업적 중에 뭐 있었어? 22담로 중요하게 배웠지만 또 있었죠.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중국 남조랑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교류의 흔적으로 중국의 물건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일본과 교류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관입니다. 무령왕하고 왕비의 관인데 이 관을 만든 소나무가 일본산 소나무예요.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교류한 흔적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열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선생님이 고분양식 2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2번째 나왔습니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주로 신라에서 볼 수 있는 무덤 양식인데 자, 여기 이제 파란색이 관이고요. 그리고 껴묵거리 상자, 그러니까 이 이제 왕이 살아생전에 쓴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무로 한번 쌓아요. 그리고 여기에 돌무지, 돌무더기로 쌓아요. 그리고 흙을 또 쌓아요. 쌓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가보면 실제 이제 경주 여행해본 사람들 이거 봤을 거예요. 유명한 이제 천마총도 보이죠. 굉장히 언덕처럼 큰 무덤을 볼 수가 있지. 이거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 그릴 수 있을까요? 방이 없어요. 그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벽화는 없어요. 대신 뭐가 많을까요? 도굴 쉬울까요? 밤중에 몇 시간 안에 도굴을 해야 되잖아. 도굴을 하러 왔어. 흙을 다 파요. 이제 다 팠나 싶었더니 돌이 나와요. 또 파요. 덧널이 나와요. 그러면 날 다 새버리겠죠. 도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껴묵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고분은 껴묵거리가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금으로 유명했던 나라기 때문에 금이 흔했대요. 개의 목줄까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금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으로 된 물건들이 고분에서 되게 많이 출토됩니다. 다음 마지막은 가야에서 유행했던 돌 덧널 무덤이고요. 이거는 돌로 덧댔다. 그래서 시신을 묶고 돌로 쌓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5가지 고분 양식을 얘기해 줬는데 이거는 각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징이 서술형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 고분 양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고분 양식마다 질문을 하나씩 던졌잖아요. 그 질문들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에 답도 하면서 방금 5개 양식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디딤 영상 댓글 퀴즈가 나갈 건데 자, 오늘은 아까 인사 멘트 한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 퀴즈하고 비공개 댓글 2개 달아야 돼요, 답을. 그냥 이어서 2개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멘트 친구랑 이거 답이랑.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 더 나갈게요.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무덤 양식을 5개를 얘기했잖아요. 그 무덤 양식하고 관련해서요. 이 5개의 그림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이거 작년 중간고사 시험 문제거든요. 1, 2, 3, 4, 5 중에 조금 어렵긴 해요. 아직은. 자, 1, 2, 3, 4, 5 중에 무덤 양식하고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 멘트 한 친구하고 이거 퀴즈 답하고 번호로만 쓰면 됩니다. 2개를 이어서 댓글로 달아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고분 속에서 어떤 것들 나왔는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아까 이제 선생님이 고분 얘기를 할 때 껴묵거리라는 말도 있었고 벽화라는 말도 있었어. 껴묵거리는 말 그대로
껴 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령왕릉에 되게 보물이 많이 나왔다 그랬지. 그리고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금이 많이 나왔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껴묵거리예요. 자, 반면에 굴식돌방 무덤에는 껴묵거리가 도굴이 쉬우니까 없다 그랬어요. 대신 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분 벽화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 고분 문화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주로 뭐 일상생활에 대한 거, 종교에 대한 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껴묵거리랑 벽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분 벽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유명한 것들. 자, 특히 무용총이라는 무덤이 되게 유명한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손님맞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주인, 집주인은 누굴까요? 자, 딱 봐도 집주인은 가장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손님은 여기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그맣게 그려진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일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까? 분명히 지금 같은 선상에 놓여 있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손님 대접하려고 뭔가 밥 같은 걸 차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신분이 하인이야, 낮은 사람이야. 그렇다는 것은 왜 작게 그렸다? 네, 이 시대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크게, 낮은 사람을 작게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하죠. 수렵도. 그래서 사냥하고 있는 고구려의 기상을 보여주는 그림이었고요. 다음 이제 무용총이 무용도인 이유는 고구려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무용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서죠. 그래서 네, 무용도 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교랑 관련된 그림도 있어요. 예불도, 여기 부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교랑 관련된 사신록, 도교에서 동서남북을 지킨다고 하는 4개의 신이 있죠. 그 중에 현무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해의 신, 달의 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의식주도 알 수 있겠죠. 아까 고구려 사람들 춤추고 있을 때 땡땡이 무늬 옷이 보여요. 고구려 벽화에는 땡땡이 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 이게 유행했구나 당시에 땡땡이 무늬가.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식생활도 귀족들은 쌀 밥을 먹었을 것이고 여기 이제 고기를 먹은 흔적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나온 숟가락, 밥그릇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김치가 이렇게 하얀색이었어요. 왜 하얀색이었을까? 고춧가루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고추가 없었기 때문에 백김치였고요. 이렇게 뭔가 오늘날의 가스레인지 비슷한 것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주생활, 귀족들은 이렇게 기와집에서 살기도 하고 초가집 이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여기는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분 문화는 다 공부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갈 차례예요. 두 번째 주제는 종교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많은 종교가 있었겠지만, 삼국시대에 많은 왕들이 불교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삼국시대에 불교랑 관련된 문화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도교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불교랑 관련된 문화재라고 하면 탑이 있겠지. 우리 이제 불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불상도 있겠죠. 그리고 절도 있겠죠. 사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불탑이랑 불상은 이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거 나올 거니까 좀 상식적인 거 하나 알려주고 갈게요. 자, 탑 이름을 붙일 때는 이 탑은 절에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층인지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가 들어가요. 주로 이제 나무나 돌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중국에는 아까 재료 뭘 많이 쓴다 그랬어요. 벽돌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전탑은 벽돌로 만든 탑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하게 보통은 네모인데 뭐 형태가 다각형이다 하면 뭐 팔각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탑 이름 뭐죠? 황룡사지 9층
목탑이에요. 절, 층수, 재료 들어갔죠. 그런데 이거 지는 왜 붙었을까요? 절터만 남아있을 때는 지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거 층 어떻게 셀까요? 지금 항룡사 9층 목탑은 9층이네 바로 셀 수 있죠. 그런데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거 탑, 유명한 석가탑이죠? 이거 몇 층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는 공식 명칭이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어떻게 3층일까요? 여기는 받침이야. 여기가 몸통이고요. 여기는 위에 머리 장식이에요. 그래서 셀 때는 지붕하고 몸하고 한 세트가 1층이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셉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시기, 삼국시대의 탑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제 유명한 두 개의 탑인데 이거 분명히 석탑이잖아. 그런데 흑백으로 돼 있으면 마치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나무처럼 생긴 석탑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석탑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미륵사지 석탑은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복원을 한 모습인데 굉장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 복원이 굉장히 잘못된 슬픈 또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신라의 탑은 아까 황룡사지 9층 목탑, 얘는 불타버렸어요. 나중에 몽골의 침입으로 불탔고, 그 다음 분황사 모전석탑은 이거 분명히 재료가 돌이지. 그런데 벽돌탑처럼 모방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벽돌 쌓은 것처럼 돌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상 이름도 우리 붙여볼게요. 이거 유명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인공 같은 문화재죠? 뭘까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불상의 이름을 붙일 때는 재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부처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자세, 반 가부좌를 들고 반난 양반다리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유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붙입니다. 자, 또 삼국의 불상 살펴볼게요. 삼국의 불상은 고구려 백제 신라 선생님 순서대로 해놓은 건데 고구려는 좀 이제 고구려 사람 닮아서 강인한 기상이 느껴지고요. 백제는 또 백제 사람 닮아서 굉장히 온화한 미소가 느껴지죠. 신라는 소박하고 귀여운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얘는 재료, 금동, 그리고 종류는 열애불상, 자세는 입상, 서 있어요.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보통 불상은 제조일자를 안 새기는데 얘는 제조일자를 새겼어요. 영가 7년에 만들어졌다는 명은 우리 호우명 그릇의 명자거든요.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뒷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옆에서 보면 상당히 귀여워요. 앞에서 확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제불상 볼게요. 얘는 이제 위치가 적혀 있어요. 서산이라는 곳에 마에는 바위에다가 조각을 했다. 그리고 삼존불, 세 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얘는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좀 아기 얼굴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신라는 이렇게 붙였어요. 이름이 좀 기네요. 위치 경주 배동이라는 동네에 석조, 돌에 조각을 해서 열애불 3명, 삼존 입상 서 있어요.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랑 관련된 불상이랑 탑을 봤고요. 자, 이제 도교로 가볼게요. 도교는 도교가 뭐지?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세계사 시간에. 도가에다가 신선 사상이 결합해서 종교가 된 게 도교예요. 그래서 도교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이때 삼국시대의 전례가 된 건데요. 도교는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우리 도가 배울 때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이거 기억나니? 우리 1년 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자연이에요. 그리고 뭐 산, 물 이런 자연들이거든요. 이거 도교는 딱 3개만 우선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내고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를 냈어요. 도교랑 관련된 문화재 3개는 꼭 기억을 할 것. 자, 아까 우리 벽화에 사신도 도교에서 방위를 지킨다는 사신도 이거 나오면 도교랑 관련된 거야. 그 다음 이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재인데 백제의 금동 대양로입니다. 이거 불을 피우면 이쪽 사이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마치 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나와요. 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작이랑 청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도 도교인데 아래는 연꽃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도교하고 불교의 세계관이 같이 결합된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재죠. 얘도 되게 아름다워요. 이거 벽돌이거든요. 벽돌이 너무 화려하죠. 무슨 문이에요? 산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산수무늬 벽돌. 그래서 산이 있으니까 도교. 그래서 도교는 세계 문화재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도교가 전래돼서 삼국시대에 유행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계의 유물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유학도 발달을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이는 거니까요. 우리 태학 누가 설립했죠? 소수리망이 설립한 고구려의 국립대학교였어요. 여기서 유교 경전 배우잖아요. 백제는 유교 경전에 뛰어난 사람들을 오경 박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오경에 뛰어난 전문가 교수님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신라에서는 임신석이라는 돌에 유교를 공부하는 적이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유물이에요. 이거는 두 명의 친구 화랑이 우리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여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엔 또 여기까지 공부하고 유교경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약속해가지고 돌에다 새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나 100점 맞을 거야. 목표 친구랑 내기 하잖아. 내기 해가지고 교실 벽에다 낙서했어. 그게 나중에 100년 후에 발견되면 임신석이석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돌입니다. 그래서 유교경전 공부한 흔적들이고요. 그리고 삼국시대는 천문학도 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북두칠성 해와 달 그림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우리 신라의 첨성대 천문 관측 시설, 이거는 다 아는 첨성대 다 아는 유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변 나라와 교류한 흔적들을 찾아보는 건데요. 자, 일단은 크게 중국 쪽하고 일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중국 쪽에서는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요. 일본에는 발달된 문화를 전파해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고구려는 중국으로 가깝게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 남북조랑 다 친했고 유목민족뿐만이 아니라 서역은 이제 중국보다 더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걸 서역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라든지. 그다음 이제 백제는 배 타고 많이 남조 쪽이랑 교류를 했죠. 신라 같은 경우는 바로 갈 수가 없어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받아들이다가 어디 차지한 다음에? 한강 차지한 다음에 직접 교류를 할 수가 있었죠. 가야도 백제에 의존해서 하다가 남조에 직접 사신을 파견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문화를 일본에는 전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이 담직이라는 승려가 일본에 가가지고 종이랑 멍 만드는 거 알려주고 벽화도 그려주고 했대요. 백제는 일본이랑 가장 친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 불교, 가서 뭐 절 만드는 데도 참여를 하고 해서 당시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여했던, 가장 일본이랑 친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신라는 일본이랑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일본이 신라 쳐들어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이 좋을 때는 배 만드는 기술 전파해주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야는 철이 발달했잖아.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철기 문화라든지 또 가야 토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토기 만드는 기술을 전파해줘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라는 토기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류한 흔적들 문화재 몇 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이거 수업 자료네 하고 가지고 온 건데요. 이 BTS 때문에 유명해진 K-문화재가 있대요. BTS 작업실에 미니어처가 있는데요. 찾았나요? 여기에 2개 있네요. 자, 이거 뭘까요? 확대해보면 이겁니다.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미니어처인데 이렇게 색깔별로 제작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품절대란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엄청 핫하잖아요. 전 세계 3위에 지금 들었다고 합니다. 방문객 수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인데 오른쪽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이거는 일본의 국보 1호인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국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준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아서 네, 그냥 삼국시대 일본과의 교류 흔적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부터는요. 선생님 위에 적어놨어요. 이거 시험 문제 선생님 진짜 많이 내거든요. 몇 가지 살펴볼 건데 2개 나라가 짝꿍이 있어요. 2 나라의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선생님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누구와 누가 교류한 흔적인지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내니까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서역은 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고구려 고분 벽화에 굉장히 메브리코에 고구려 사람 아닌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아프라시아브는 여기 우즈베키스탄, 서역 중앙아시아 쪽인데 여기 고구려 사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사람의 치마 모습하고 일본 고분벽화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그 담징이라는 사람이 가서 벽화 그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벽화 그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랑 외가 교류한 흔적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무령왕릉은 우리 중국 양식이어서 중국이랑 교류한 흔적이고 중국에 또 이렇게 백제 사신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남조의 주전자가 백제에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왜랑 가장 친했다 그랬죠? 그래서 칠지도는 우리가 이미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 호류사 목탑, 동양에 가장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오래되고 큰 목탑인데 이거 만들 때 백제 기술자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서역은 항상 이국적이야. 그쵸? 딱 느낌이 다르죠? 신라랑 서역이랑 또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작년에 우리 페르시아 할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페르시아가 유리공예가 발달했잖아요. 금속 세공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경주에서 이런 페르시아의 유리병이 나오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칼 그 끝에 장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야는 직접 교류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사신 파견한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야 무덤에서 중국의 허리띠 장식이나 청동 솥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야랑 외가 좀 중요하잖아요. 철기 문화를 전파를 해줬기 때문에 말투구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아까 가야토기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있는 모양인데 일본의 스에키토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선생님 말을 빨리 했어. 최대한 빨리빨리 하려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배속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퀴즈를 2개 냈어요. 그래서 비밀 댓글로 퀴즈 2개 답 적어주시고요. 조금 오늘은 그림 위주로 공부 다시 한번 복습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